역시나 오케이.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 초콜릿이요? 초콜릿 뭐 한때는 초콜릿 너무 좋아했어요. 그 초콜릿을 먹는 이유는 근데 초콜릿이 중독성이 있던데 딱 먹으면 있죠. 계속 먹게 돼. 있죠. 근데 안 먹으면 안 먹는데 먹으면 계속 먹게 되고 또 생각나게 하고. 하루에 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저요? 초콜릿 많이 먹을 때는 뭐 이렇게 그거를 세면서 먹지는 않죠. 근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먹었나 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초콜릿 많이 먹으면 입안에서 혓바늘이 돋아요. 야, 그렇죠. 알아요? 이거 좀 드셔보셨네, 이건. 요거 아시는 분 계실 거야. 초콜릿 중독자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혓바늘 돋는 분들, 이거 위험한 거죠. 너무 많이 쳐서 먹었어. 네. 먹었는데 다음날 혓바늘이 돋아 있어. 근데 그걸 무릅쓰고 또 먹죠. 맛있으니까 초콜릿이. 토할 때까지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 토할 때까지. 인기 있었던 제품들 그 롯데 드림 카카오. 드림 카카오 네. 이거 하나씩 꺼내 먹는 거? 네. 아 그거. 요만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적게 먹으면 한 통, 보통 한 3통, 4통까지 먹어봤어요, 제가. 하루에? 네, 하루에. 왜 드셨어요?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몇 개를 먹는지 몰라요. 계속 먹어요. 아 그러니까 입에 항상 초콜릿이 있죠. 그게 설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알고 있는 정보 하나 있어.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 적절한 있고, 타이밍에 들어갈게. 네, 카카오도 있고 뭐 네. 설탕. 네. 그러니까 설탕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만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단당류, 뭐 이당류, 다당류 이거는 조금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좀 드리기로 하고 이게 설탕에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설탕을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설탕을 먹습니다. 몸의 혈당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흡수가 빠르니까. 당류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혈중 당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니까 췌장이 놀래요. 뭐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중 당 수치를 조정을 하는 거는 인슐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동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비를 해버려요. 적당하게 수치를 맞출 정도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병력이 너무 많이 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치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혈당 증세가 일시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무기력해진다든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게 저혈당인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면 막 떨려요. 떨리고 네. 막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 네. 그럴 때 당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당이 엄청나게 들어와. 쫙 들어오죠. 계속 먹어요. 네. 어떨 때 이제 미팅이 많으면 일하다 보면은 끼니를 걸을 때가 있잖아요. 걸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격렬하게 뭘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몸에서 신호를 주더라고. 그때는 빨리 뭘 먹어야 돼. 그때 편의점에서 막 주로 먹는 게 트윅스가 씹기 편하잖아요. 그걸 막 때려놓고 바로 또 밥을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먹은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그게 저혈당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오히려 저혈당이 옵니다. 무기력해지죠. 뭐 우울증까지 온다라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조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고 저혈당이 옵니다. 당을 다시 섭취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혈당 수치가 또 올라가죠. 올라가지. 인슐린이 또 분비가 돼요. 다시 저혈당이 와요. 또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탕. 그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또 해보면 이거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채널인가 어떤 거기서 그 설탕만 줬을 때 그다음에 뭐야 이거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
설탕과 50대 50 비율에 쓰이는 게 뭐예요, 그거. 아, 그거 뭐야?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사카린? 사카린은 설탕 대응. 아, 사카린은 네. 설탕 대응이에요. 당이 없으면서 단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카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네, 사카린은 안전하죠. 단맛을 내는데 당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단맛을 내주는 어떤 그런 대용할 수 있는 어떤 식품 첨가물 중 하나죠. 그거 말고 이게 뭐였냐면 주의 실험이에요. 주의 실험. 아,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본 사람들, 이거 지금 보는 분들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 그 맛을 보면 딱 먹는 순간 뇌에서 신세계가 뒤에 폭죽이 빵 터져요. 마약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딱 먹는 순간 이거구나. 네. 와, 먹는 순간 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진짜 한 통, 두 통까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설탕과 이거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의 실험을 했는데 설탕만 줬을 때 설탕을 계속 먹을 수 있냐? 못 먹어요. 못 먹고 또 하나 이거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이거를만 줬을 때 못 먹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계속 먹어요. 이게 그 BBC 그쪽 채널에서 BBC인가 NBC인가 지금 이 방송을 할 줄 몰랐으니까 본 것 기억이 안 같은데 나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걔네들이 테스트를 한 거,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능률과 어떤 이런 당분과 뇌의 어떤 이건 뇌에 대한 부분인데 뇌에서 설탕을 어느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먹게 차단을 하고 또 어떤 이 말을 제가 지금 이거 생각이 안 나는 거 얘만 줘도 얘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 이상 먹으면. 근데 이 두 개가 50대 50으로 딱 섞이는 순간 계속 먹게 돼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있죠?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있죠? 그것도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네. 빵 위에 그 글레이즈드 위에 그 설탕가루가 쫙 있잖아요. 과도할 정도로 있잖아. 절대 과하지 않지. 그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글레이즈를 딱 한 입에 물은 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세계가 뻥 터지면서 잊을 수가 없는 맛이 뇌에 각인이 빡 되는 거야. 빡 그냥. 그래서 한때는 저도 크리스피 크림 때문에 그거를 연속으로 막 그 4개를 시켜놓고 거기서 커피 하나랑 도넛 4개 혼자서 그냥 쫙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커피도 리셋하고 또 그거 먹고 해도 계속 땡기더라고. 그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설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뇌에서 이게 더 이상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같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주거든요. 인체의 어떤 신호에서. 그런데 설탕과 이거가 크림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뇌는 이거를 설탕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탕도 마찬가지로 중독의 요소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을 악화시킨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말씀하시죠. 지속적으로 설탕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 했어요, 얘기를? 다 한대요? 아까 무슨 얘기 했었잖아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설탕은 반복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까지 했었죠.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고요. 네. GI 지수라고 있어요. GI 지수? GI 지수. 혈중의 이 당 수치를 얼마나 높여주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을 GI 지수라고 하고요. 이 부분 제가 칠판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칠판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설탕이라는 부분이 인간의 어떤 그 몸에 되게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렇죠. 그것들이 어떤 쾌락을 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얘기 말고 설탕 먹으면 좋잖아, 기분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뇌에 바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두뇌 활동에 가장 좀 쉽게 쓰이는 게 당류이기 때문에 사실 당을 섭취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당류, 몸에 조금 췌장 쪽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흰쌀밥도 사실 당류에 속해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현미가 몸에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 쌀을 이렇게 겨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흰쌀밥을 흰쌀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당이기 때문에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만큼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 바로 작용을 하고 기분을 좋게 하니까 설탕이 그렇게 땡기는 거구나, 어느 순간이 그렇죠. 되면. 네.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설탕을 먹잖아요. 보통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신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식이 땡길 것이다. 안 그래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나면 굉장히 쉽게 허기가 지거든요. 저 예전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데 하루에 4끼 5끼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당기죠. 뇌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뇌가. 뇌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뇌에도 할 얘기 되게 많아요. 많죠. 뇌에도 한 가지. 뇌는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거짓말과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부정어를 인식을 못하죠. 부정어를.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4살 애기한테 물 한 잔 떠줄래? 쏟지 마. 쏟으면 안 돼. 쏟지 마. 쏟아요. 그러니까 쏟지 마가 쏟으라고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을 인식을 못해요. 때리면 인식. 때리면 인식. 트라우마도 같이 인식이 되겠죠. 뇌에 대한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류가 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거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면 설탕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죠. 필요한 성분이 당이더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뇌 이야기 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자, 인간은 누구나 네, 행복을 추구해요. 추구하죠. 근데 좀 비만하신 분들 보면 먹는 걸 좋아하세요. 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좋아하세요. 먹을 때 행복할까요? 굶고 있을 때 행복할까요? 먹을 때 행복하죠. 당연하죠. 100%. 근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안 먹는 걸 줄여야 줄여야 되지. 되죠. 괴롭죠.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행복하고 싶어하지.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꼬여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 근데 살도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야, 인간의 본능, 그런 기본적인 얘기도- 것들이네.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행복을 많이 추구할수록 불행한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래서 설탕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 확실하게 좀 내용 정리하면 당류는 몸에 들어왔을 때 당류를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췌장에서 이 당을 소비하기 위한, 당을 분해하기 당 위한,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적당히 먹었을 때 들어오는 당이 아니라 당만 농축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인체에서는 야, 이거 쓸데없는 게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정리해야지 췌장에서 출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병력을 한 1개소대만 보내도 되는데 중대를 보내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췌장에서는 그만큼 작용하니까 반대로 오히려 저혈당이 오고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또다시 당이 땡기죠. 땡기는. 이렇게 악순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사실 식이 조절을 제일 힘들어 하세요. 뭐 식욕이 아주 과항진되신 분들도 있고 식습관 뭐 몸에 좋은 거 알죠. 뭐 야채 많이 먹고요. 뭐 알죠. 근데 식습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욕심을 조금만 줄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밥을 줄여야 되겠어. 2공기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반 공기 못 줄입니다. 그렇죠. 네. 못 버티지 몸에서. 그냥 한 숟갈씩 서서히 줄여 나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 진도가 느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맥락은 그거예요. 몸에서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그게 방법이네. 네.
그러니까 항상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몸은 그거예요. 지금 상태를 늘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갑자기 식사량을 줄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기다. 그렇죠. 네. 에너지가 제때 공급이 안 충분한 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장 모드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지방을 더 축적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몸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기를 그러니까 좀 비만하신 분들이 보통 배고픈 걸 못 참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예요. 저처럼 마른 체형들이 배고픈 거 더 못 참아요. 한 끼 식사 시간 조금만 놓치면 손을 떨기 떨죠. 시작하죠. 네.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으니까. 거의 없어서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을 갑자기 줄여버리시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 더 축적되는 그러니까 저장 모드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서서히 줄이시는 게 맞고요. 뭐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야채 많이 먹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 저 잘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탕 얘기하다가 넘어가서 웃긴 얘기지만 근데 설탕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추가적 정보를 드리면 제가 야채를 많이 먹는 분들 특성을 제가 봤어요. 회사에 보통 구내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구내식당은 그 보통 영양사가 이렇게 음식을 처방이란다 이렇게 만들려고 주기 때문에 야채들이 쫙 있어. 근데 그 분들의 특징은 점심 때 야채를 되게 많이 퍼. 여자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야채를 되게 많이 푸고요. 밥을 되게 조금 퍼요. 그리고 살이 찔 것 같은 음식들을 되게 조금 퍼요. 이렇게. 반찬 막 네. 돈가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가스라든가 이런 튀김들은 딱 한 개, 밥 되게 조금 요만큼 공감하는 분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야채 있는 거 되게 많이 푸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식당을 가도 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먹고 야채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어. 그리고 그 사람들 특징이 그걸 먹고 책상 서랍다 열면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걸 되게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탄수화물. 그래서 뭐 야채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한의사분하고 채식 카페 운영했을 때 황성수 박사님 한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깻잎이랑 상추를 햄버거 높이로 쌓아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먹어야 조금 먹는다. 네. 그러니까 보통 나 야채 많이 먹어. 봤어요. 깻잎 한 4장, 5장, 상추 한 서너 장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만큼은 싸놓고 먹어야 이 된다. 정도는 드셔야. 그 정도 먹어야 야채를 좀 먹었다? 네, 좀 먹었다 하는 거죠. 그렇구나. 많이 드셔야 되고 뭐 음식을 통해서 식이 조절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관 끄는 거 그걸 서서히 조금씩 그냥 오늘 깻잎 한 장 드셔도 돼요. 내일 2장 먹으면 돼요. 그다음 3장, 4장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 너무 좀 급작스럽게 바꾸려고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내 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네. 서서히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한순간에 오늘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하는 순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 오늘까지 먹자. 다이어트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되게 웃긴다. 다이어트 분명히 얘기하기에 서서히 달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잖아.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자 내일부터 시작이야. 오늘까지 먹자. 네. 오늘까지 막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 그러면 요요 현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네. 영원히 계속 결심만 하시는 영원히 결심만 하는 거죠. 내일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알려질 필요가 있겠네요. 욕심 안 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음식 드실 때도 사실 식사 시간도 좀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거든요. 식사량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밥을 드실 때도 한 숟갈 먹고 한 30번 정도.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 해봤어요. 30번 진짜 씹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보셔야 돼요. 보통은 10번 넘기도 쉽지 않을걸요 아마. 씹는 것과 다이어트는 아주 밀접한, 이거는 뭐 그 유명하신 황성수 박사님? 네. 박사님 맞나요? 네. 박사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끼에 한 3번 정도씩 이렇게
오래 씹고 나머지는 다 삼켜요 그냥. 네. 예.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계 딱 앞에 두시고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죠. 항상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네요. 근데. 습관. 이렇게 오래 씹게 되면 일단 소화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약하신 분들도 실천하시면 좋은 습관이고요. 오래 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나요. 늘다 보면 오케이. 식사량 줄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오케이.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이어서 식습관과 자가 면역 질환 이것도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꼭 다룰 게 그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요. 뭐 소화기의 문제로 인해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다음에 뭐 자가 면역 질환들, 뭐 아토피라든가 피부 뭐 트러블, 그다음에 만성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소화기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요거는 그래서 식습관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소화기 내과에서 보통 소화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다뤄보는 걸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탕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천천히 몸을 달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설탕은 뭐 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설탕은 끊을 수가 없고 설탕은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해보고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꺼내서 우리가 다루면서 정보를 더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비만 이야기는 뭐 할 얘기 많으니까 다음에 또 특집으로 길게 만약에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비만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 나는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아야씨 이거 궁금해 라고 딱 댓글을 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한번 필요하면 전문가도 모셔서 접근을 풀어보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도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뭐 야 니네 이거 해봐 라고 나 궁금하니까 이거 좀 알려줘 딱 하면 반말로 알려주셔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좋은 데만 해주시면 뭐 다 표현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리가 정보를 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그것들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모건 TV가 모건 TV 모든 건강 TV 요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이거를 또 해야 되는 제일 거예요. 중요한 중요한 거죠. 내용이니까, 네. 구독하기,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오늘 정리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